하나는 다처럼 항상 문장 단어의 맨 끝에 오는 이 어미를 어말어미. 반면에 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주로 시제를 말하거나 또는 높임을 말하는 것. 높임과 시제를 말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선어말어미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선어말어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말어미는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는 반드시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둘은 서로가 없으면 단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의지하고 있는 형태소라 뭐라고 불러요? 의존 형태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거. 어간과 어미는 둘 다 서로가 없으면 단어를 이루지 못하니까 각각 무슨 형태소다? 의존 형태소고. 비록 의존 형태소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은 어디다? 어간.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형식 형태소는 어디다? 어미. 다시 한 번 더.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어간과 어미는 각각 단어를 만들 수가 없다. 반드시 서로 합쳐져야 단어를 이룬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소를 뭐라고 부른다? 의존 형태소. 그러면 아까 명사와 조사처럼 서로 분리돼도 전혀 관계없는 한 단어를 이루는, 그죠? 분리돼도 한 단어를 이루는 이 각각은 뭐라고 불러요? 자립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도 단어를 이룰 수 있는 건 뭐라고 부른다? 자립 형태소. 그러나 둘이 만나서야 비로소 단어를 이루면 이는 뭐라고 부른다? 의존 형태소. 때문에 이 어간과 어미는 분명히 어간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어미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지만 둘 다 상대가 없으면 단어를 이룰 수가 없다. 우리말에 먹 혼자서는 단어 못 만든다. 익 혼자서는 단어 못 만든다. 이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먼저 가 이러면은 가는 혼자서도 단어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건 그럼 예외입니까? 아니죠. 가, 먼저 가, 거기서 하고 써있는 그 단어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간 가다에 가를 쓴 것 같지만 절대 어간은 혼자서 단어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 가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어미, 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먼저 자 할 때의 자는 절대 자다라는 말에 자 혼자 쓴 게 아니다. 먼저 자 할 때 그 자에는 자다의 자와 뭐가 들어있다? 어미, 아가 들어있다. 이해돼요? 절대로 어간은 혼자 쓸 수 없다. 결코. 예외 없다. 그러니까 혼자 쓴 것처럼 보이는 어간은 사실은 뭐가 들어있다? 그 안에 어미가 숨겨져 있다. 알겠죠? 예외 없음. 됐습니까? 어간은 절대 혼자서 쓸 수 없다. 그러면 방금 어간어미라는 말을 배웠으니까 이 어간은 그리고 어미는 즉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이 어간이고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미지만 어간어미는 서로가 한 단어를 이루는 의존 형태소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 부르고 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고 어미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요 용어를 지금 이해하라고.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배울 테니까 일단은 이 말들이 나중에 배워야 될 용어인데 계속 앞에서 나오거든. 됐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다 나왔네. 그렇죠? 체언유와 용언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또 이 중요한 단어들을 꾸며주는 여러 또 부수적인 단어들이 있겠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얘는 항상 체언을 따라다니면서 체언의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그걸 뭐라고 해요? 관형사. 얘는 주로 용언을 따라다니면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부사. 그래서 이 관형사와 부사는 항상 다른 것들을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수식언의 가문이야. 그래서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이 관형사나 부사는 처음부터 존재할 때 너는 혼자는 못 쓰고 주로 체언을 꾸며 너는 주로 용언을 꾸며 하고 태어난 애들이고 처음에는 명사로 태어났지만 얘가 나중에 다른 걸 꾸미는 역할을 하게 되면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형어라는 것과 관형사를 헷갈리면 안 돼. 중요한 건 관형사나 부사는 무조건 관형어 부사어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원래가 이름이 관형사이고 원래 이름이 부사인 애들은 절대 다른 성분으로 쓰이질 않아. 관형사는 항상 뭐가 돼? 관형어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부사는 항상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 부사어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 직업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관형사면 무조건 관형어고 부사면 무조건 부사어인데 관형사나 부사가 아닌데도 관형어나 부사어가 될 수는 있다. 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관형사나 부사라는 것과 관형어 부사어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자고요. 자, 이제 끝으로 할 거 다 했으면 주로 독립어 하는 것, 그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감탄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9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철수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 그리고 가는 품사가 뭐라고요? 조사. 떡볶이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늘은 품사가 뭡니까? 조사. 그리고 먹었다는 문장 성분이 뭐라고요? 서술어. 그렇죠? 반면에 먹었다의 품사는 뭐라고요? 동사. 자, 그러면 이제 떡볶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봅시다. 얘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런데 얘는 뭔가 좀 다르죠. 왜냐면 우리가 얼핏 봐도 얘는 떡도 혼자 쓸 수 있고 볶다도 혼자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떡볶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때 필요한 용어가 뭐냐? 바로 어근이라는 말과 그리고 접사라는 말. 그래서 이 어근이니 접사니 하는 말은 평소에는 쓸 일이 전혀 없다가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이제 필요한 용어예요. 그럼 이런 단어란 뭘까요? 1번 먹을 수 있는 거, 2번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 뭐예요?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 우리가 문법적 감각으로 봐도 떡볶이는 한 단어는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걸 분석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그 분석하는 도구가 뭐라고? 어근과 접사라고. 어근이라는 말은 어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이해돼요? 이 어근이라는 말은 언제만 쓰면 되냐면 뭔가 우리 감각으로 몇 개의 단어가 모였다고 생각이 들 때 어근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야. 안 그러고 한 단어가 그대로 하나의 문법적 단위가 그대로 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면 어근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고요. 어근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얘가 뭔가 다른 단어와 다른 것이 만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이제 어근과 접사라는 그 돋보기로 살펴보는 거야. 그럴 때 가만히 봤더니 떡이 있고 볶다가 보여.
이렇게 뜻을 가진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그래. 문제는 이 어근은 품사하고는 관계없고 떡이라는 명사가 됐든 복다라는 동사가 됐든 품사에 관계없이 단어가 들어있구나 이 뜻이야. 만약에 이 어근과 어근만 보이면 그걸 합성어라고 부르고, 이해돼요? 단어가 만났으니까 그걸 합성어라고 불러. 그러면 합성어의 경우에는 아예 접사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이라는 예는 떡을 볶다라는 행위의 의미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즉 사물화하는, 떡을 볶아놓은 것하고 사물화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는 절대 사물이 아닌데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사물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에 붙어서 새 말을 만든다 해서 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부른다? 어근. 그 어근에 붙어서 새 말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접사. 그래서 그 어근의 뒤에 붙으면 뭐라고 불러? 접미사. 어근의 앞에 붙으면 뭐라고 불러? 접두사. 그러면 이 접사는 있을 때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 접사는 있을 때만 찾으면 되고 이 접사가 없을 때에는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접사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파생어. 분명히 어떤 단어끼리 모였는데 접사가 없어? 어근과 어근만 있어? 그럼 뭐라고 부른다? 합성어. 자, 요 용어도 나중에 형태론 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합성어, 파생어라는 말이 뭔지를 알고 있자. 합성어와 파생어는 우리가 문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적어도 둘 이상의 의미 있는 문법적 분석이 가능할 때 이걸 우리는 합성어나 파생어라고 하는데, 가만히 따져봤더니 어근과 어근, 즉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와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합성어라고 부르고, 반면에 그 어근 이외에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소가 보였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접사라고 하고, 그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뭐라고 부른다? 파생어라고 해. 그러면 질문, 떡볶이는 어근이 몇 개야? 2개야. 뭐와 뭐? 떡과 볶다. 그렇죠? 그리고 접사가 뭐예요? 이. 그러면 얘는 한 번에 합성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에 파생을 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